네, 제가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도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고 너무나 또 발표를 잘해주셔서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할까. 원래 음식도 맛있는 음식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앞에서 잘해주셔서 제가 약간의 부담감은 가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4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스마트 트랜스폼을 구현할 것인가 이미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개별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에어비행처럼 CPS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4단계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할 필요가 있는가, 인공지능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모으고 클라우드로 올려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이쯤에서 2번과 3번은 이미 알리바바 같은 큰 거대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차별화된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나만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별 기업들이 해야 될 차별화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네스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는 네스트는 구글에게 32억짜리 인수됐는데, 인수된 이후에도 개별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쳐지면서 네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 네스트가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구현한 것이 아니라 네스트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텐서플로우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인공지능과 플랫폼을 구현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 데이터와 스마트화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IoT 타사 제품과 연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스트의 사례는 구글의 자회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다른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햇빛인데, 한때 LG전자보다 더 높은 시가 통액을 차지했던 핏빛이 다시 제대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전략이 바로 구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핏빛은 자신들의 블루투스라는 GPS를 통해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넘어서서 구글의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구글의 인공지능을 써서 서비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트윈 헬스 클라우드를 인수해서 플랜 D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럼 미국의 사례에서는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미국은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협력이 잘 구축된 거 아니냐 라고 하셔서 또 다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우리가 미밴드를 많이 써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바이두와 손을 잡고 바이두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바이두의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구현하는 양 끝단은 샤오미가 책임을 지고, 그 가운데서 공유하는 부분들은 이 바이두가 담당하는 IoT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저희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부분, 이 부분은 스타트업들 혹은 개별 기업들이 하고, 그 가운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분석하는 이 담당했던 부분들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의 표준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유명한 독일에서 만든 스마트 서비스 벨트의 오염됩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소비자에게 연결돼서 제품을 제공하는 그 일단의 모든 것들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스마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모임입니다. 스마트 데이터를 하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하는 게
독일은 라미 4.0 모델이라는 데이터 표준 체계를 구축합니다. 보시다시피 Y축에는 데이터 비즈니스 레이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가 동일한 층에서는 자유롭게 활용되며 그 몇 개 층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루즈 커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느슨한 연방 구조의 데이터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고 제품과 하이리티 구조에 따라서 X축과 Y축을 만들어서 3조 모델로 구현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다양한 4차 산업 표준화 추진 현황을 데이터 표준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IP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IP를 활용해서 서비스화를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패드 창업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작년 포럼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기업들은 알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기 많이 와 계신 C3 분들과 그분들의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체계화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공장은 단순한 공장의 자동화가 아니라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기 조직화된 스마트화된 공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의 표준을 잡고 수집하고 이걸 클라우드 옆에서 관리하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올릴 것이며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 기존에 있는 집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이미 MES나 ERP, PL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흩어냈고 같은 공장에서도 라인별에 따라서 MES가 다 다릅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지 않죠.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 와주신 장 대표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포셋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려 봤더니 우리나라의 8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투자가업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MES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에서 1억 원, 그리고 솔루션과 운영 비용 또 1억 원. 실질적으로 거의 하기 어려운 문제죠.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 역시 이 울랄라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당 1,000만 원 이내, 운용 비용 역시 개당 100만 원 이내, 운용 비용 1,000만 원 이내로 10분의 1로 줄이면서 구현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기존 데이터와 수집하는 건 알겠는데 공간과 인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A10이 만들고 있는 3D 스캐너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울산 공장을 3D 스캐너를 만들었고 2017년 CES의 최고 기술 기업을 뽑혔던 발키리나 국내 넥시스를 통해서 인간의 데이터는 스마트 산업 헬멧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공장을 현실의 공장을 가상 옮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교육 가능하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디다 저장하느냐,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내부적 통일과 그 다음에 수직평적 통합, 즉 다른 공장의 통합까지도 클라우드 기반을 올려서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든지 포스트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었고, 미아가 함께해서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CCTV, 데이터 실시간 연계, 코인 정보 이런 것들을 리플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운영 관리 그리고 예측과 맞춤을 통한 공장의 제조 과정에 최적화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이런 최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이 인공지능인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T3Q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지능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분야로도 충분히 확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oT,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제조 현실을 스마트하게 된다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엔드-투-엔드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의 구조는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 구조를 똑같이 적용시킨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역시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화하고 지능화하고 스마트화해서 여기 해당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스마트 시티의 방향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공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인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길 것인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미 A10 같은 기술, A10이나 이런 기업들을 활용해서 혹은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고요. 드론이나 CCTV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데이터도 손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익명화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악용은 막아야겠죠. 그 다음 이미 우리나라는 3차 산업을 앞서가면서 공공대에서도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 역시 이런 부분은 831 조치 이후에 취재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구현됐을 경우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국내 DDR이라든지 한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타운, 그 외 공해 재난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들은 현실과 일대용을 대입한 디지털 도시들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토대로 이 알리바바의 자료인데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화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예측과 맞춤을 통한 최적화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항저우의 다양한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서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트래픽을 15% 이상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히 모빌리티만이 아니라 이런 생산, 헬스케어, VR 게임, 행정, 제도, 안전 이런 모든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각 분야 내에서 나름대로 이 4가지 방향을 꼬아놓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발표는 내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토론 주제는 지역 혁신입니다. 이 4가지 스마트 트렌드북 통해서 어떻게 지역이 혁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발표할 테니 다음번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